이거 한국이 계속 꼴찌입니다. 사회가 없는 사회다. 학창 시절을 전쟁터로 기억하는 아이들이 나중에 성인이 돼서 어떤 인간이 되겠어요? 저는 중앙대학교에서 독일 문학을 가르치는 김누리라고 합니다.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어떠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을 우리가 맞게 될지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교육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이게 하나의 거대한 재난이죠. 그런데 때로 이 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유토피아적 가능성을 열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재난 유토피아라고 하는데요. 최근에도 우린 그런 비슷한 걸 본 적이 있어요. 저는 그것을 대구에서 봤다고 생각합니다. 대구 경북에서 굉장히 초기에 코로나가 아주 극성을 부린 적이 있었죠.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겠지만 당시에 봉쇄도 하지 않고 차단도 하지 않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대구 시민들이 보여준 놀라운 성숙함은 사실은 전 세계에서 사례가 없는 정도였어요. 사재기도 없었고 패닉도 없었고, 말하자면 이동에 대한 일체의 차단이 없는데도 이동을 스스로 자제하는, 이것은 굉장히 성숙한 그런 시민의식을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1980년에 광주를 떠올렸어요. 광주에서도 당시에는 지금 같은 자연적 재난이 아니었죠. 그 당시에는 정치적 재난이었죠.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군인들에 의해서 도시 전체가 거의 일주일 이상 봉쇄되어 있는 이런 상태. 다시 말하면 국가 공권력이 미치지 못하는 무정부 상태 속에서 당시 광주에서는 단 한 건의 약탈 행위도 없었고요. 일체의 사재기나 패닉도 역시 없었고요. 범죄 행위조차 없었다고 하는, 이것은 정말 놀라운 겁니다. 세계 혁명사를 봐도 그런 형태의 성숙한 의식을 보인 사례가 없어요. 대체로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할 때는 1871년 파리 꼬뮌을 이야기하는데요. 당시만 해도 수많은 약탈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보여준 첫 번째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재발견하는 그런 기회를 준 거죠. 아, 우리 안에 이렇게 성숙한 의식들이 있었구나. 사실 그것은 놀라운 거죠. 저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디서 생겨났을까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도 그것은 지난 100년 동안의 우리의 역사, 지난 100년 동안의 우리의 역사는 세계사에서 유례가 없는, 어떤 민족도 겪지 않은, 말하자면 20세기에 모든 비극의 총화를 우리가 다 겪었다. 식민시대, 냉전, 분단, 내전, 한국전쟁, 군사독재까지 거의 어느 나라도 치룰 수 없는 그러한 모든 비극을 총망라해서 한반도에서 우리가 치렀다 하는 것, 이러한 역사적 시련이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그런 성숙한 의식을 키운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이 소위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교육과 관련해서 보면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을 확인하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인간은 혼자서 살 수 없다는 것, 인간은 사회적 존재라고 하는 것, 그것을 코로나 사태가 보여준 것이죠. 나 혼자 행복할 수 없다는 것, 나의 행복은 반드시 내 주변의 이웃의 행복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 유기적인 연결 관계 속에 인간이 존재한다는 지극히 당연한 것을 한국인들은 요번에 사실은 충격적으로 인식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렇겠어요? 한국이란 사회는 사실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그러한 비연대적인 사회입니다. 이것은 많은 지표들도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OECD에서 나오는 소위 사회 관계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한 인간이 얼마나 깊은 결속 속에서 사회적 관계를 맺고 사는가, 이거 한국이 계속 꼴찌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국이란 사회는 사회가 없는 사회다,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사회예요. 사회 없는 사회.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오질 않죠.
영어로 하면 쉽게 올 거예요. Society without the social. 사회적인 것이라는 가치가 존재하지 않는 그런 사회예요. 사회적인 것이라는 게 한국 사회에서는 불온시되고 때로는 굉장히 위험한 정치적 위험을 감수해야 될 가치가 됩니다. 그게 지금 한국 사회예요. 그런 사회에서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가치가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코로나가 우리에게 일깨워준 것은 바로 국가의 가치에 대한 새로운 인식입니다. 보니까 국가가 시장보다 훨씬 더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걸 이번에 봤어요. 어때요? K-방역이라는 게 대표적인 거죠.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문제를 풀고자 하니까 그러한 모든 문제를 시장에 맡겨놓은 그런 나라에 비해서 훨씬 더 효과적으로 문제를 풀어냈다는 걸 우리가 배웠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처럼 국가가 효과적으로 개입한 경우와 미국처럼 시장에 모든 문제를 맡겨놓은 경우는 분명한 차이를 보였죠. 이것이 요번에 코로나 사태가 우리에게 준 중요한 교훈이라고 보이고요. 세 번째는 바로 생태적인 것, 즉 자연이 없이 인간은 존재할 수 없다는 너무나 당연한 사실을 요번에 한국인들이 절실하게 깨달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생태적인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것, 이것을 한국인들은 그동안 잘 모르고 있었어요. 예를 들면 생태적인 상상력이라고 하는 게 오로지 자본의 상상력에 의해서 압도당한 게 한국의 현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독일 사람들의 경우는 소비할 때 82%의 독일인들이 죄책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국인들 중에 소비할 때 죄책감을 느끼는 사람 본 적 있어요? 이게 무엇을 뜻하겠어요? 독일인들이 왜 소비할 때 죄책감을 느끼겠습니까? 그들이 하는 말은 소비를 한다는 행위는 미래 생명에 대한 책임을 방기하는 행위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지구상에 미래 생명들이 살아가야 되는데 지금 나의 욕망을 위해서 소비를 함으로써 사실상 미래 생명이 살아갈 이 지구의 일부를 훼손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모든 소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생산품을 사용하는 것이죠. 그것은 뭐예요? 모든 상품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의 변용 내지 파괴의 결과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소비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낄 정도의 생태적 의식을 많은 나라에서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한국에선 가지고 있지 못한 거죠. 교육과 관련해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한국 교육은 어떤 교육입니까? 과연 다른 타인들과 함께 살아가는 사회적 가치를 존중하는 그런 교육이에요? 아니면 오로지 1등만을 중시하는, 경쟁에서 이기는 것만을 중시하는, 그리고 경쟁에서 이긴 자가 모든 것을 독차지하는 승자 독식을 가르치는 이런 경쟁 절대주의 교육입니까? 한국 사회는 교육에 있어서도 사회적 가치를 배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정말로 놀라운 통계를 제가 최근에 봤는데요. 한국, 미국, 일본, 중국 이 네 나라의 대학생들을 상대로 고등학교 시절을 물어봤어요. 한국 고등학생의 81%가 전쟁터로 기억한다는 거예요. 고등학교 시절을. 정말 끔찍한 이야기죠. 학창 시절을 전쟁터로 기억하는 아이들이 나중에 성인이 돼서 어떤 인간이 되겠어요? 그 안에서 잘 살아남은 자, 이 전쟁터의 승자는 턱없이 오만한 인간이 될 수밖에 없죠. 자기가 하는 모든 성취는 자기가 싸운 전쟁터의 승리의 결과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평생 그의 삶을 지배하게 될 겁니다. 그런 자들이 어디 사회적 의식, 남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의식을 가질 수 있겠어요? 이런 전쟁터라고 하는 교실의 패자들, 99%의 패자들은 어떻게 삽니까? 그들은 열등감, 좌절감, 절망감, 이것을 내면화하고 살아요. 이게 한국 사회의 현실입니다. 두 번째, 국가가
개입하니까 문제가 해결되더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교육에 적용을 해야 됩니다. 한국 교육은 최악이에요. 그런 면에서 보면 국가가 아무것도 안 합니다. 이 국가는 교육 정책도 없고 대학 정책도 없고 학문 정책도 없어요. 오로지 입시 정책밖에 없는 그런 나라입니다. 너무너무 부끄러운 나라예요.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게다가 공교육이라는 게 죽었어요. 완전히 사교육의 나라고 사교육이 공교육보다 훨씬 더 많은 재정이 들어가는 그런 나라가 한국이에요. 여러분, 고등교육은 어떤지 아십니까? 전 세계에서 한국처럼 87%가 사립대학인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들은 90% 이상이 다 국립대학이에요. 우리는 국립대학이 13%밖에 되지 않는 나라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국가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교육을 시장에 방치했다는 이야기예요. 이것도 코로나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에 정반대되는 그런 것을 한국 교육이 보이고 있다는 거죠. 세 번째, 생태적 상상력을 가진 아이들이 없습니다. 아이들은 오로지 자본주의 질서가 주는 상품 세계에 빠져 있어요. 아이들이 완전히 물화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의 꿈이 뭐요? 건축주가 되는 게 아이들의 꿈이라고 하잖아요. 아이들 자체가 이미 이런 물질주의의 포로가 되어 있고요. 경쟁지상주의의 논리를 내면화하고 있는 너무나 불행한 아이들이에요. 저는 한국의 아이들을 볼 때마다 너무나 미안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르몽드라고 하는 프랑스의 아주 권위 있는 신문이죠. 세계에서도 가장 권위 있는 신문 중에 하나죠. 거기서 뭐라고 했어요? 한국의 학생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불행한 아이들이다. 가장 불행한 이런 말을 쓰고 있어요. 정말로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맞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국의 교육은 전 세계에서 가장 경쟁적이고 가장 고통을 주는 교육이다. 그렇게 제가 그대로 코테이션을 딴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육 더 이상 이대로 갈 수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가장 불행한 그러한 상황을 감수해야 됩니까? 우리 아이들이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절대 경쟁 속에 완전히 몰려서 그 안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그런 교육을 받아야 됩니까? 이것은 더 이상 우리 성인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 측면, 이 측면 첫 번째, 한국의 교육도 이제는 사회적 가치를 존중해야 된다. 그래서 더 이상 아이들을 경쟁시켜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한국의 교육에 있어서도 국가가 효과적으로 개입을 해서 교육 문제에 있어서 말하자면 공적 교육의 성격을 강화시키고 또 대학 교육에 있어서도 그러한 교육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돼야 된다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 말씀대로 이제 미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생태적 상상력을 갖지 않는 그런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생태적 지옥으로 행진하는 그런 교육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에서처럼 오로지 물질주의 교육을 시키는 것, 오로지 교육이라는 게 자본의 노예 같은 역할을 하는 이런 사회의 교육은 더 이상 오래 지속될 수 없다 하는 게 제 말씀이고요. 그래서 지금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이런 교육과 관련해서는 지금 세 가지 이 문제를 우리가 진지하게 이제는 생각할 때가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고요. 이 문제가 앞으로 본격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논의되고 또 해결이 되는 그런 날이 오기를 기대하고요. 저는 조만간에 그런 날이 올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고맙습니다.